다시 이제 오늘 34번째 강의이면서 정천수 천리 2책 34번째 강의이면서 가상관격이 끝나는 날이에요. 가상관격의 이제 결론은 뭐예요?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책으로 낼 계획이어서 밑에 상관격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했어요. 6가지로 정리했으니까 대체로 이 가상관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용신을 상관으로 쓰는 걸 가상관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주가 지난번에 33번을 강의했을 때도 이게 33번 강의 내용이거든요. 184번. 근데 이게 용신을 지금 신금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상관이란 말이죠. 첫째 선생님께서 가상관격 장을 뒀다는 게 좀 좀 의심스러운데 상관이 용신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33번에서 강의한 내용인데 왜 그럼 184번을 다시 강의를 하냐 오늘 다음 강의가 185번인데 요 명절을 비교해서 이 강의를 하셨어요. 아마 글을 써놓으셨어요. 184와 185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84를 한번 강의를 하고 오늘 이제 185, 186 끝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총정리해 놓은 거 읽고 오늘 상관격을 끝낼 겁니다. 차는 화토당권했어요. 예, 이렇게 이제 강하잖아요. 인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수를 쓸 수밖에 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을목은 무분하고 이거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화토당권 하는데 이 을목을 쓰겠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요. 상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신금 위험한다. 예. 그리고 대운이 보세요. 대운을 이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신축에 이제 입반을 해요. 이 신축이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여튼 신축년에 입반을 하죠. 그럼 아마 이 사대운이나 될까요? 임묘진 사대운도 없고 어느 대운인지 모르지만 이 기토대운이나 되겠네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신축년에 입반을 했다는 건 금년에 금세운에 입반을 했어요. 후에 대운이 불합해서 여러 차례의 곤궁을 당했다. 추위 이건 과거 시험에 어려움을 겪었다. 요 축원에 들어서 이제 사유축 금국을 이루죠. 운 암공 금국하니까 과갑을 연등했다. 참 신축년에 입반이라는 건 이거 저거예요. 국립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립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과거 시험을 쳤지만 여러 번 떨어졌는데 이때 축운에 요때 하나 둘 셋 넷 40대 중반에 과갑연도하고 병자 을의 지지지수라 병자 을의 요때죠. 예. 본래는 화를 제거할 수 있지만 천간으로다 목화가 들어오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예. 병자 을에 이렇게 돼서 소위 그래서 사도가 칭등이라 해서 걸러발 칭자 절두거릴 칭자 절두 그리고 올릴 칭자 미능현질이다 뿐이다라고 해서 귀자가 이게 어조사로 들어가면 뭐뭐할 뿐이다라고 해서 현질 하면 벼슬길에서 나타나기를 미능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이게 지난번에 184번을 33번 강의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럼 184번은 저거 정말 정단 지수법칙은 필요 없고요. 이거를 보시죠. 자, 185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 차주는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요. 차
차, 앞에 명조와 단지 바뀐 거는 신자. 요 신자가 뭘로 바뀌었냐? 아까는 신사였었어요. 그리고 또 정유가 아니라 의류였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천간으로 요 신사가 이 을사가 됐다는 거죠. 팔자를 근거해 보면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앞에 명조만 못하다. 그러나 이자가 이제 말을 잇긴 있지만 이거 역점이에요. 대운이 오히려 앞에 명조와 훨씬 낫다. 역시 신금을 위용을 하지만 이 유금에서 있는 신금을 쓰죠. 쓰면서 쓰니까 관인으로 논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관인이 아니다. 정축년, 이것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축년이에요. 그때 습토 생금 회화를 하니까 금을 생하고 불을 끄니까 이 다 축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오로지 금국을 이루니까 갑제에 올라가서 이 사림에 들어갔다. 대체로 운에서 또 신축년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바로 세운에서 모든 게 합당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아까 대운은 보시죠. 요 명조는 바로 이 정축년이었잖아요. 근데 이 명조는 신축년이에요. 그리고 병자을해인데 여기서는 뭐가 됐죠? 경자을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로 이 신축년서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좋다는 거죠. 이 화세가 강하니까 수를 용신으로 하는데 금을 희신으로 하고, 수가 없으니까 금토가 용의신이 됐죠. 이걸 한번 봅시다. 정답명리에서 185번 한번 보죠. 뭐가 용신이지? 네. 화용신이에요. 그리고 수금용신에서 화체 불가하니까 화를 쓰는데 금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때죠. 네. 여기까지 지금 표현을 하셔놨죠. 요 기해년까지 써놓으신 거예요. 무술대운 되면 안 되죠. 끝난 거죠. 근데 69세니까 옛날 나이로는 돌아갈 만하죠. 올해 나이가 3살이니까 아직은 사주를 논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금이 용신이면, 금이 용신에 금토 용신인데 수를 이 자체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대운에서 기다려서 이 신축대운 되면 아주 대발을 하죠. 신축 경자 이 기회도 괜찮아요. 괜찮죠. 여기서 해가 들어와서 모와 합해서 화를 이룬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만약 인목이 있다면 크게 나쁘죠. 근데 이거 진유 돼서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184번과 185번의 차이는 크게 차이 난다. 대운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신사가 아니라 을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6번을 한번 볼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186번. 청축병호. 정축병호, 기후신해, 신미.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뭘까요? 화가 일단 강해요. 이렇게 해서. 또 이거 금을 쓰겠네요, 용신으로. 그럼 이게 가상관객이 되는데, 이렇다면 그래요. 조차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가상관객이라는 걸 여기다 지금 책에다 써놓으셨는데, 상관이 용신인 거예요. 그럼 이 식신이 용신이네요. 자, 차조는 토가 아주 화려하다. 여름에 사령을 했기 때문에, 이 기토가. 수가 없어요. 이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가. 금은 끊어지고 화가 생한다. 5월이니까. 사주의 수목이다. 목은 필요 없지만 수가 없는 게 안타깝죠. 가장 반기는 것은 금이 투출했어요. 통근을 해갖고. 이 신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애석한 것은 운이 동방으로부터 시작했다. 참 안 좋네요. 이게 역대운이니까 그래요. 사음이 5에서 흘러서 4대운으로 흘러갔고 동방이잖아요. 화생금, 극금을 하니까
부단, 공명리, 칭등, 또 이것도 뭐예요? 벼슬길에서 절름발이 칭자, 꼴등으로 올라갈 칭자. 또한 재원이 선취라라고 해서 재물이 깨끗하게 모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신축은에 참 말년이죠. 아이고. 세운에서 무진세운에 연에서 세운을 만났어요. 신축 때문에 회화생금을 하니까 식신이 겁지, 식신이 반긴다. 여기 식신이 그러니까 금이 용신이니까 토가 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이득이 아이고 신축 때문에 그래서 명리유효했다. 신축 경자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대운에 준 거예요? 5대운에 준 거예요.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그렇지만 요 임계수가 있을 땐 조금씩 괜찮았죠. 이 진토도 괜찮아요. 사주에서. 참 이렇게 말년에 좋을 수 있다라는 사주가 참 적천수에 여러 개가 나와요. 또 일찍 끝났다는 사주도 있지만 그러니까 5대운이 지나고 나서도 용신운이 들어오면 괜찮다라는 사주가 많아요. 요즘 사람들 젊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좀 많잖아요. 이때 신축대운에 풀리는 거죠. 경자. 괜찮아요, 경자도. 자, 그래서 이거 용신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86번이죠. 86번. 네, 또 마찬가지예요. 준비작반죠. 화체, 수금령에 수 쓸 수 없어요. 금이 용신이에요. 말년에 좋죠, 이렇게. 경자, 기회까지 좋네요. 이때 초년에 좀, 롤러코스터를 타죠. 자, 이래서, 6개의 이제 상관격을 봤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결이라고 해서 써놨어요. 이상과 같이 상관용인격, 상관용제격, 상관용겁격, 상격, 상관용관격, 가상관격을 살펴봤다. 앞장의 관살장과 이 상관장은 심해점의 격국론에 없는 이론을 특별히 임철초는 적서수 천미에서 밝히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다. 즉 이와 같은 이론은 명리학의 일련의 발전 과정이라고 사례된다. 첫째, 상관 용인격이란 이 격 역시 심해점의 격국론에서 월지의 상관이 등령을 하여 상관격으로 이 상관이 사주 원국에 혼재되어 신약하게 된 상황에서 용신을 인성으로 써서 일주를 당신, 돕다는 거죠. 작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이 역시 일지나 혹은 시지에 자화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인성을 써도 가능한 것은 이 인성이 일주를 당신할 뿐만 아니라 상관을 극제하는 작용을 하여 두 가지 작용을 함께 한다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상관용제격이란 이 재성을 쓰는 거예요. 상관격에 인성이 없었을 때, 일주가 강하고 상관도 강할 때 일주가 강해야 돼요. 이 조건은 일단 일주가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식상이나 재성은 일주의 기운을 설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심해점의 격국론에서도 이 상관격을 이루고 상신을 재성으로 쓰는 명조를 가장 좋은 기격으로 취급한다. 즉 다른 격국에 비해서 그 중에서 많이 있으며 변화가 더욱 많다. 그 기후를 살피고 강약을 살피며 그 시기를 살피고 순잡을 보아서 그것이 미묘함에 더욱 미묘하니 한 가지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심해점도 비록 사용신인 상관격이라도 오히려 인수격보다 혹격이 된다고 하였다. 물론 이 같은 혹격의 조건은 사주 자체가 신각함과 동시에 상관 역시 뿌리가 강함과 동시에 상관을 극하는 인수가 투출하든지 또는 정편관이 혼잡 투출되어 상관과 쟁투를 하는 경우 합격이 되어 오히려 흉격으로 변한다. 다시 치운론에 의하면 이거 지금 치운론이란
심해첨 선생의 자평 진전이에요. 상관격에 재성을 상실을 하는 경우 재가 왕하면 신약해지므로 인비운으로 흐르면 유리하다고 하였으나 상관격의 이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는 최선을 한다라고 했죠. 상관용 곱격이에요. 정단님의 지수법칙 이론에서 특수격에 속한다. 즉 상관격의 상관이나 재성이 많아 신약한 경우 인성으로 상관을 극제해야 하는데 인성이 없으면 그 인성을 생하는 관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겁을 찾는다는 이론이다. 예. 이건 아주 특수격이에요. 관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상관용급격. 예. 상관용 관격. 상관용 상관격. 이 격의 조건은 원령에 상관이 등령을 하고 용신이 상관이 된다. 더하여 이 상관의 기운을 발설하는 재성대운으로 흐르면 혼이 되지만 이 상관을 극하는 인성대운이 가장 나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미 강한 사주가 강한데 상관으로 흘러야 돼요. 상관생재까지 가야 돼요. 대운에서 상관용 관격이란 이 격의 조건은 상관격에 관성을 용시로 하는데 일주가 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러나 이는 증주자인 철저님은 억지로 지어낸 격과 용신을 쓴 듯하다. 왜냐하면 일주도 강하고 상관성에 등령을 하고 있으면 구태여 원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성을 용시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 사례 명조 178과 179번이 바로 문제가 되는 명조다라고 했죠. 네. 조금 문제 있어요. 이 가상관격도 문제예요. 증주자인 철저님은 왜 이런 이름을 붙여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인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심해첨의 격국론에도 없는 이름을 지어서 새로운 이론인 듯 설명하지만 이 격은 일반격으로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격이다. 이 가상관격의 특징은 원령의 상관은 없지만 월지에 암장된 오행, 그것도 필요 없어요. 용신을 그냥 상관을 쓴다는 거죠. 또는 다른 지지에 있으면서 그 상관을 용신으로 하면 가상관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결론적으로 중화용신격에서 상관격을 그냥 말한다. 용신격으로 상관격이에요. 그냥 용신격으로. 가상관격이라는 걸 제가 생각해도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용신이 상관격이에요. 그 대신 일주가 엄청 강하죠. 비겁이나 인성이 강해요. 그리고 뭐가 없냐면 대개 보면 재성이나 그렇죠. 재성이 없어요. 특히 재성이 없고 관성도 없고 이랬을 땐 그냥 상관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가상관격이라 하는데 그냥 중화용신격으로 상관을 쓰면 돼요. 용신으로.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거 설명드리잖아요. 이게 이 사주가 마지막 사주니까 보세요. 기토가 일주면서 이 근처에 화토만 다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인성과 비겁으로만 돼 있잖아요. 수가 있어요. 수는 재성이 있고요. 목이 있으면 관성인데 재성과 관성이 없어요. 유일하게 일주가 강한 인성과 비겁만 있고 그냥 상관이 있어요. 여기. 그럼 그 상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상격격이라는 게 왜 있어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격용신에서 상관을 쓸 수 있다. 왜? 이 사주가 화가 강하니까 화채, 수금용으로 하는데 수가 없어요. 그럼 금으로 쓰죠. 그럼 금토가 되고 수는 대운에서 약신으로 받아서 쓰는 거예요. 플러스 안심이죠. 예.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철주님께서 지금 가상관격을 둔 것은 좀 용신격으로서 상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이 이제 제24장 청기, 그 다음에 탁기가 있겠죠. 청기와 탁기. 사주를 보면 청한 기운이 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청기가 나오니까 탁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지루하게 상관격 또 그리고 관살장까지 관살과 상관의 중요함을 철저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어요. 오늘 그럼 34번은 4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단원이죠.